안녕하세요. 호호호빵입니다. 지금 보시는 곳은 저희 유튜브 호호호빵 TV입니다. 여기 호호빵 TV 여기 보시면 밑에 이제 구독자가 나오는데 제 구독자가 500명을 돌파했습니다. 지난 영상 때는 400 몇 명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490명인가 그 정도 됐을 텐데 500명을 돌파했습니다. 근데 저는 구독자 500명에 대해서 어떤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한테는 이제 저의 목표는 구독자가 이 유튜브가 정해 놓은 기준인 1000명. 네, 1000명은 제가 목표로 하고 있는데 500명 넘었다고 해서 이렇게 기념하고 그럴 건 아닌 그런 건 없었어요. 그런 없었는데 유튜브에서 저한테 메일을 보내더라고요. 500명. 멋집니다. 호흡방TV님. 전보제트기에 채울 정도의 팬을 모았습니다. 유튜브 채널에 구독자가 500명에 이르렀더니 대단합니다. 앞으로도 크리에이터님의 채널 활동이 정말 기대됩니다. 소셜미디어에 기쁜 소식을 알려주세요. 이런 메일이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구독자 수가 500명을 돌파했습니다. 이런 내용의 메일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잘 모르지만은 이 유튜브에서는 이 500명이라는 숫자에 의미를 부여하고 뭐라고 할까 알고리즘적으로 이 500에 뭔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거 보낸 거 보면 1000명도 그렇고 1000명은 이제 기준이니까 그렇고 500명에 이걸 했다는 거는 이 얘네가 유튜브의 어떤 자동으로 보낸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프로그래밍이 돼 있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이걸 보냈다는 거는 500명 됐으니까 뭐라도 빨리 올려라. 그런 의미로 저는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그러면 500명 기념 영상을 만들어야겠다. 유튜브가 이렇게 나한테 요구를 하니까 말을 들어야죠. 제가 유튜브에 있으니까. 그래서 뭘 만들까 영상을. 그래서 이제 500명이니까 좀 의미 있는 걸 할까. 초보 탈출법 이런 걸 할까. 또 그런 거 하려니까 너무 빡세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고 그래가지고 이 500명 된 기념으로 기존에 하던 거 하겠습니다. 유튜브 500년 기념 전에 했던 영상 최근 흐름이 좋은 종목들 그거 이제 제가 목요일날 했는데 하루가 지났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저의 후기하고 멘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끝내겠습니다. 이거 빨리빨리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앞선 영상인 최근 흐름이 좋은 종목들 2 그거에 대해서 부연 설명하고 제가 어떻게 대응할 거다 그런 얘기하고 네, 그리고 멘탈에 관한 좀 얘기 조금 하고 그렇게 해서 영상을 빠르게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에어부산 앞서서 제가 했을 때는 28% 수익이 난 걸 보여드렸어요. 상한가 갔었죠. 근데 이제 금요일 날 보니까 16%가 올랐습니다. 이렇게 네 이렇게 상한가 갔고 이날 이렇게 영상 얘기했고 그 다음날 갭으로 떠서 쭉 올라왔다가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왔어요. 근데 거래량을 보시면 거래량이 엄청납니다. 여기 보면 4,200만 주가 터졌어요. 이게 아마 에어부산이 5천만 주인가? 그럴 거예요. 5,200만 주입니다. 그리고 아시아나항공이 거의 절반을 가지고 있어요. 44%. 2,300만 주인데 거래량이 4,200만 주. 그러니까 이거는 아시아나항공은 매매를 안 했으니까 나머지 주식이 한 바퀴가 돈 거죠. 그러니까 주인이 한번 다 바뀐 겁니다. 이게 엄청난 거래량이에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 다 온 겁니다. 이거 옆집 아줌마도 오고 할아버지도 오고 이 주식판에 있는 동네 사람들 다 왔어요. 다 와서 한번 찝적하고 갔다.
뭐 수익을 냈든지 마이너스가 났든지 한번 사고 팔을 근데 뭐 관여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다 왔습니다. 동네 사람들 그 주식판에서 단타 치는 사람들 다 왔어요. 에어부산에 엄청난 거래량으로 보여줬고 상승을 또 16% 결국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에어부산 매각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하고 전일 상한가로 시장 이목을 끌었기 때문에 장 초반부터 갭상승했습니다. 그런데 이후 아시아나의 M&A 썰이 강해졌어요. 세주인이 한다. 하면서 에어부산의 시세가 주춤하고 아시아나항공이 폭등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장중에 한번 이게 7,300원까지 갔다가 결국은 이제 거의 7,000원 근방에서 끝났지만 한번 내려왔어요. 이게 아시아나로 다시 사람들이 글로 간 거죠. 에어부산 한번 해먹고 간 겁니다. 아시아나로. 동네 사람들이 다 또 글로 갔어. 아시아나로. 그러나 또 뭐 어떤 대기업이 나왔죠. 뭐 하나나 SK 뭐 이런 거. 예상 대기업이 인수하고 자금을 투입하더라도 아시아나항공의 재무 개선을 위해서는 결국은 에어부산의 매각을 고려할 수 있다는 여론이 형성되면서 다시 쭉 올랐습니다. 그래서 마무리가 16.53% 오른 거 됐고요. 이건 저의 계좌입니다. 현재 제 계좌 수익률은 49.28%예요. 옆에 6이라고 쓴 거는 6거래일 만에 49.28% 계좌 수익률이 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대응은 이게 팔았어요. 이미 제가 7,000원 돌파했을 때 저희 수익률 50% 돌파했거든요. 지금 현재가 16% 할 때 49%였으니까 50% 돌파해서 그때 일부 매도했습니다. 일부 매도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현재 저희 에어부산에 대한 생각은 뭐 주가가 얼마까지 갈 거다, 얼마를 돌파할 거다 그런 생각은 안 합니다. 예상은 안 하고 이미 이 정도면은 시세를 보여줬기 때문에 올라도 매도하고 떨어져도 매도하고 지속적인 분할 매도로 수익을 내고 끝낼 생각입니다. 저희 대응은 에어부산은 그럴 생각이에요. 두 번째 아시아나항공. 아시아나항공은 전 영상에서 제가 에어부산 얘기하면서 마지막에 서비스로 얘기했죠. 그러면서 제가 또 샀다는 거 계좌를 보여드렸고, 자 에어부산을 이야기하면서 서비스로 다뤄왔던 아시아나항공의 직접 M&A 가능성이 금요일 장중에 부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시아나항공이 이거 보세요. 29.33% 5,600원으로 마무리됐습니다. 그래서 아시아나항공이 에어부산보다 더 많이 상승하는 기현상이 나왔습니다. 상한가에서 2호가 빠지는 29.33% 상승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한 에어부산에 한 바퀴 돌린 동네 사람들이 아시아나항공에 와서 다 달라붙은 겁니다. 그러니까 시중에 돈 많아요. 이런 거 보면 아시아나항공이 구멍가게도 아닌데 이렇게 올려버립니다.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6,300만 주. 와 이게 아시아나항공이 급이 있는 회사인데 이렇게 올려버렸다는 거는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중에 관심이 집중만 되면은 어떤 종목이든 이렇게 보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꼭 무슨 소형주나 이런 거를 고집하지 않아도 재료와 이런 걸 보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여기에서 사서 이틀 만에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샀는데 결과가 너무 크게 나왔어요. 그리고 이건 분봉인데 이때 한번 시세가 확 죽었습니다. 갑자기 급락을 했어요. 그러다가 다시 자리 찾고 다시 올라왔습니다. 장중에 이게 급락을 한 거죠. 그러니까 장중에 해프닝이 있어서 급락했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의 매각은 고려되지 않고 있다는 뉴스가 나와서 급락을 했어요. 근데 이건 금호그룹에서 언론에 흘린 것으로 그들의 희망사항에 가까운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겁니다. 금호아시아나항공 매각 확정 아니다. 근데 이제 사람들은
이거를 금호아시아나가 말했다는 거를 안 보고 그냥 이 제목만 본 겁니다. 아시아나항공 매각 확정 아니다. 그래서 뉴스 제목만으로 시장이 반응해서 순간적으로 9%가 빠졌어요. 하지만 이거를 좀 제목만 보지 말고 좀 읽었으면은 그런 센스인가 있는 투자자면은 충분한 그 매수점이 될 수가 있었죠. 그러니까 이거를 뉴스를 좀 잘 보시라고. 그냥 반응이 빠른 것도 좋은데 이런 걸 또 보면은 또 충분한 매수점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계좌 수익률은 제가 아시아나항공이 46.6%예요. 이 거래일 만에 너무 제 생각보다 훨씬 많이 올라졌습니다. 그래서 뭐 좋죠. 많이 올랐으니까. 아시아나항공 46.6% 한 이틀 만에 이렇게 됐어요. 대응은 지금 아까 앞서 말한 그 해프닝 9% 급락하고 나서 다시 이제 시세를 회복했죠. 회복하니까는 그 수익률에 대한 저의 감사한 마음이 피어났습니다. 그래서 시세는 역시 줄 때 매도를 해야 된다. 줄 때 먹어라. 이런 얘기죠. 줄 때 챙겨라. 시세가 났을 때. 그게 생겨서 일부 매도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분할 매도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아시아나항공은 이제 단기적인 주가 흐름은 예측할 수가 없어요. 이대로 해서 뭐 더 갈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이게 좀 시장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서 세준이 바로 나오면은 이대로 그냥 다이렉트 달릴 수 있는 거고, 아무래도 이제 시간이 걸리고 뭐 그러다 보면은 뭐 차익 실현 매물 나오면서 다시 또 내려가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새로운 단기 흐름은 예측할 수 없지만 새로운 대기업이 인수된다면 장기적으로 정고점을 돌파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대기업이 인수돼서 이게 정상화가 되고 경쟁력을 다시 키우면은 아시아나항공 자체는 저는 전고점 돌파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제 눈으로 본 것 중에 기억이 나는 게 아시아나항공이 12,000원인 거를 제가 본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새로운 대기업이 인수되고 새롭게 이제 아시아나항공이 체제를 정비하고 갖추면은 장기적으로는 이게 이 M&A 이슈가 아시아나항공의 전고점 돌파, 12,000원 돌파하고 대한항공과 정말 선의의 경쟁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빨리빨리 이제 가야 되는데, 자, 세 번째 미래에셋 제5스펙 봅시다. 하락했어요. 6.75%, 6,220원. 네, 그동안 너무 많은 상승을 했습니다. 그동안 너무 많은 상승을 했기 때문에 언제 나와도 이상하지 않을 하락이 나왔습니다. 다만 스펙주답게 변동성이 상당했습니다. 네, 이날 하락을 했다가 이렇게 올라왔는데 5일선을 터치하고서 이렇게 올라왔어요. 이렇게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실지 모르겠지만 이게 매수한 사람들이나 보유자 입장에서는 이게 변동성이 엄청났습니다. 이게 단순히 5일선 찍고 반등을 했구나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은 실제로 이 주식을 들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엄청난 프레셔 뭐 그런 게 왔습니다. 네, 장 후반부까지 지속적으로 하락했습니다. 5일선까지 하락하고 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점이 5,500원이에요. 이게 마이너스 17.54%까지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시세를 나중에는 회복해가지고 결국 장 막판에는 6,220원 마이너스 6.75%로 마무리했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보유주가 마이너스 17%까지 빠졌다고 생각해보세요. 이게 홀딩을 할 수 있겠어요? 물론 저는 좀 이제 단가가 낮은 편이라서 괜찮겠지만 이게 들어온 지 얼마 안 됐거나 뭐 이날 들어왔거나 그런 사람들은 아마 버티기 수가 없죠. 급락을 이렇게 하는데 도저히 좀 견디기 어려운 그런 흐름이었다. 일반적인 정신력으로는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흐름이었습니다. 초단위로 몇 %씩 움직이는 살벌한 그 자체였습니다.
그 미래에셋 제5스펙은 제 개인적으로는 약간 아쉬움이 남아요. 금요일날 흐름이. 하락을 해서 아쉬운 게 아니고 한 번만 더 올랐으면 월요일 거래 정지를 당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전 그게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거래 매매 거래 정지 예고 해가지고 위 종목은 2019년 4월 10일의 종가보다 4월 10일 종가 대비 40% 이상 상승하고 이게 그래서 그 가격이 8,000 얼마예요. 8,300 얼마인가? 8,500인가? 아무튼 그거 이제 가면은 거래 정지 되는 겁니다. 월요일 날 4월 15일 날 거래 정지된 투자 경고 종목 지정일 전에부터 종가가 높은 경우 그러면 거래 정지가 되는데 이게 하락을 해가지고 한 번만 더 이렇게 큰 양봉을 해줬으면은 월요일날 거래 정지 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번 거래 정지 한번 되고 싶었어요. 저는 그 돈을 벌지는 못했지만 다양한 수익률을 경험해 봤습니다. 수익률 마이너스 50%에서 플러스 1000%까지 그 아주 다양하고 수많은 그 경험을 해봤습니다. 하지만 주가가 단기간에 이렇게 많이 올라서 종목이 거래 정지된 경험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기회라고 생각했는데 정지가 아니어가지고 저는 좀 아쉬워요. 한번 먹어보고 싶었거든요. 거래 정지. 이것도 쉬운 게 아니구나. 계좌 수익률 1번 계좌는 152.16% 수익입니다. 이게 원래 170%였죠. 그 목요일 날은 25거래일 그러니까 한 달 정도 됐어요. 2번 계좌 수익률은 137.13%. 그러니까 이날 같은 날 산 거예요. 그러니까 차이는 수익률 차이는 벌써 이게 엄청 많이 나죠. 이게 같은 날 산 겁니다. 25일. 이거는 시장가로 그냥 질른 거예요, 제가. 그리고 이거는 떨어지는 걸 밑에서 받은 거고. 근데 일단은 저는 진짜 사는 게 중요했거든요, 그 타이밍에. 그래서 이거는 질른 거고, 질른 후에 빠지니까 이건 밑에서 받아서 산 거고. 그 차이입니다. 같은 날에 샀어요. 대응. 자, 앞으로 저희 대응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래에셋 제5스펙에 대한 저의 대응. 솔직히 당분간 매도를 할 생각이 없습니다, 저는. 지난 금요일 그 변동성이 컸지만 저는 매도하지 않았어요. 그 매매 기준은 어떤 방식이든지 엄청나게 더 오르든지 더 빠지든지 어떤 방식이든지 제 마음을 흔들리게 하면은 그때 매도할 겁니다. 제가 그 마음이 흔들리면은 그때 매도할 거예요. 특정 가격이 아니고 그렇게 할 겁니다. 이렇게 폭등을 한 미친 주식을 끌고 가려면 보유자도 같이 미쳐야 됩니다. 일방적인 방법으로 대응한다면 애초에 여기까지 끌고 올 수가 없었죠. 애초에 뭐 올 수가 없었죠. 이미 다 팔았죠. 결말이 어떻게 될지 미래에셋 제5스펙 제가 얼마에 몇 퍼센트 수익률 매도할지 저 자신도 궁금합니다. 이게 정해진 게 없어가지고 저의 그 마음에 맡길 겁니다. 자, 4번 파워로직스 12,700원 11% 금요일에도 또 올랐어요. 파워로직스가. 자, 외국인 주도의 대량 매수로 강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어느 정도의 상승이나 약간의 눌림을 저는 생각을 했는데 생각과 다르게 매우 강한 흐름을 보여줬어요. 파워로직스가. 그러니까 이날이 올린 건데 그 다음날 저는 이렇게 살짝 눌리고 뭐 눌렸다가 그 다음날 가고 뭐 그런 걸 생각을 했는데 아니면은 조금 이만큼 오르거나 근데 이렇게 확 밀어버렸습니다. 12,000 위로 11.4% 상승하면서 이렇게 밀어버렸어요. 근데 그거에 비해서 거래량은 생각보다 많이 안 터졌습니다. 그러니까 시세에 비해서 거래량은 많지가 않아요. 외국인 매수가 일방적이어서 천천히 호가를 장악한 것 같습니다. 파워로직스 실적이 좋다는 거를 이제 알았나 봐요, 외국인이. 제가 그 처음 영상 공유하고 매수할 때, 그러니까 6,600원 그 선이었는데, 그때는 외국인이 매도가 강했거든요. 개인이 좀 많이 사고,
기관이 좀 사고, 그리고 외국인 매도가 좀 강했습니다. 근데 그 6,600원일 때는 안 사고 그 만 돌파해가지고 11,000원, 12,000원에 막 잔뜩 사네요. 외국인이. 좀 희한합니다. 저 계좌 수익률 봅시다. 제 계좌 가지고 있는 거고요. 이제 수익률은 19.17% 수익입니다. 그 2거래일 만에 된 거예요. 최근에 또 샀기 때문에. 대응은 제가 파워로시스 동영상을 공유한 이후 5번째 매수입니다. 앞선 4번의 매매는 모두 수익을 거뒀어요. 앞으로 상승을 지속한다면 홀딩을 계속 할 겁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의 하락은 용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하락이 정도가 좀 제 생각보다 더 내려와서 제 심리에 영향을 준다든지 아니면 5일선을 하회해서 10%, 11선으로 뭐 내려가려고 한다든지 하면은 그런 흐름이 나오면 저는 매도하겠습니다. 그렇게 할 거예요. 제 심리에 영향을 준다든지 5일선 하회하는 흐름이 나면 매도해서 수익을 챙기겠습니다. 5번째, 도이치모터스. 도이치모터스도 아닌데 왜 이렇게 올랐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10%나 올랐는데 원래 이런 종목이 아니거든요. 변동성이 크지 않았거든요. 도이치모터스가. 근데 이게 10%나 올랐어요. 근데 엄청난 거래량을 동반해서 대상승하였습니다. 원래 이런 흐름이 없는 종목인데 매우 이례적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흐름이 나오는 게 이렇게 강하게 보시면은 제가 이때 얘기했는데 이게 슬슬 올랐거든요. 내려가는 것도 좀 슬슬 내려가고 그랬던 주식인데 이게 이렇게 10%나 오를 줄은 생각을 못했고 거래량이 엄청납니다. 300만 주가 터졌는데 제가 이거 전에 영상 보면 아시겠지만 제가 이거 한 6월 달부터 계속 봐왔고 그 공유 글 쓰고 매수하고 공유 글 쓴 거는 최초는 그 작년 7월 말이었고 그랬는데 그리고 영상을 올린 거는 이 지점이었고 2월 14일 날 그때 동영상을 공유했고 블로그에는 예전에 작년 여름에 썼거든요. 근데 그때부터 제가 계속 본 건데 거래량이 이렇게 이런 거래량은 제가 듣지도 보지도 못한 거래량이 터졌어요. 대단하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 거래량이 이렇게 많이 터졌다는 거는 기존 가격에 대한 저항이 상당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격 있잖아요. 이 상단 7,000원 초반대 여기서도 갔다가 밀려서 내려왔고 여기서도 올라갔다가 크게 밀려서 내려왔고 그러니까 여기 저항이 셌다는 거죠. 이렇게 여기는 올라가 보지도 못하고 그냥 내려왔고 그러니까 이 7,000원권 여기서의 저항이 엄청나게 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뚫어서 올리니까 거래량이 엄청나게 터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형님들이 계셨던 것 같아. 그러니까 형님들이 계속 가두리 양식 하려고 그러니까 7,000원권에서 밀어서 내려서 6,000원 그 이하로 내려서 거기서 또 사서 올라가면 또 팔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하려고 하셨던 것 같아. 너무 거래량이 많이 터진 게 그런 것 같아요. 하지만 외국인 기관의 쌍매수에는 더 큰 손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다. 그래서 코스닥 개인 매도 탑5에 도이치모터스와 파워로직스가 둘 다 들어갔어요. 그래서 원래 이러지 않았던 종목인데 동영상 제가 공유한 다음날 둘 다 이렇게 달려버리니까 저는 뭐 기분이 좋으면서도 당황스러웠습니다. 여기 보시면 뭐 1위가 파트론이고 2위가 파워로직스예요. 66억을 팔았네 개인이. 도이치모터스는 거의 50억을 팔았고 원래 이런 종목들이 아닌데 희한하더라고요. 제가 보면서도 희한하더라고요. 그냥 생각지 않았던 흐름이 나오니까 둘 다. 네, 계좌 수익률 10.54%. 10.54%고 제가 동영상 올린 날 그 종가 그 가격에 샀어요. 그 근처에서. 보유는 하루 보유했습니다. 근데 10% 나왔어요. 10% 올랐으니까. 대응. 도이치모터스 대응은 제가 동영상 공유한 이후에 그 세 번째 매수입니다. 앞선
두 번의 매매는 두 번 다 수익을 냈어요. 매도를 한 이유는 다른 종목을 매수하고 싶어서 근데 현금이 없으니까 도이치모터스 그래서 매도한 겁니다. 도이치모터스가 지속적인 상승은 했지만 흐름은 다소 좀 답답하고 느렸어요. 그래서 다른 종목도 매매하고 나와도 그 자리에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편한 마음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매수 이후에 거래량이 터지면서 강한 흐름을 보여주니까 앞으로는 홀딩을 해야겠다는 그 판단이 듭니다. 현재 보여주는 수익성하고 시가총액의 괴리는 여전히 심하기 때문에 그것만 해소가 된다면 근사한 수익률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만약 매도를 한다면 제 개인 심리에 영향을 주었을 때 할 것 같습니다. 특정 가격보다는 제 개인 심리가 흔들리거나 아니면 너무 올라서 너무 좋거나 그러면은 매도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에 말했던 그 최근 흐름이 좋은 종목들에 대해서 한 번 더 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떻게 할 거라는 거 대응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멘탈에 대해서 이야기를 조금 해보겠습니다. 그 영상을 마무리한 시점에서 앞선 제가 말한 거 대응 같은 거 보시면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심리, 멘탈에 대한 것입니다. 그 주요 대응책의 주요 매도 이후의 심리가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투자가 멘탈이 중요하죠. 여러 가지 투자 덕목 중에 멘탈을 1순위로 뽑는 사람이 지금은 훨씬 많아졌습니다.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요즘에는 그 멘탈을 가장 중요시하는 분들이 많아졌어요. 예전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이거 자체가 투자 그 성향과 그 개인의 그런 성향과 실력과 뭐 이런 게 달라졌다고. 그러니까 개미 투자자가 예전에 개미 투자자가 아닙니다. 요즘은 저는 많이 발전을 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 투자 가지 종목 중 멘탈을 1위로 뽑는 사람이 많습니다. 상당히. 그러니까 아무리 뭐 기업 분석을 잘하고 뭐 그래도 멘탈이 안 좋으면 그 종목을 끌고 갈 수가 없거든요. 머리로 알아도 이게 마음이 흔들리면 종목을 끌고 갈 수가 없어요. 그 수익률까지. 그래서 멘탈이 중요합니다. 투자 멘탈을 정상적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는 제 생각입니다. 악영향을 주기 전에 선대응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솔직히 그 개인의 멘탈은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물론 투자 경험이 쌓이면 멘탈이 좀 강해지죠. 경험치가 있으니까. 하지만 처음에는 다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거의 98% 개인은 다 같은 심리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그 투자 멘탈을 정상적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는 악영향을 주기 전에 선대응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애초에 멘탈에 악영향을 주는 상황을 안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매도 이후에 심리가 항상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정선에서의 꾸준한 리스크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나서 견디기 힘들기 전에 행동을 하라 이거죠. 그러니까 리스크 관리를 하라는 겁니다. 이거 마이너스 20% 30% 될 때까지 가만히 있지 말고 그 전에 선대응을 어느 정도 해서 그 리스크 관리를 하는 게 필요하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보유주식이 주가가 반토막이 날 때까지 버티고 계기는 게 그 멘탈이 세다 그게 아니고 그렇게 되면 멘탈이 정상적일 수가 없어요. 멘탈이 나는 괜찮다 하지만 이미 안에선 금이 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제가 생각하는 좋은 멘탈은 그렇게 하락하는 거를 뭐 버티는 게 아니고 제가 생각하는 좋은 멘탈은 평온한 상태에서 투자 아이디어와 주식에 대한 흥미가 지속되는 상황을 유지하는 게 좋은 멘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수익이 반복이 되고 수익이 반복이 되면은 이제 자산이 형성되는 선순환의 과정이 만들어진다. 그러니까 멘탈이 안 좋으면 주식을 아예 쳐다보기가 싫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 가면 안 된다는 거죠. 계속 머리에서 샘솟아야 돼. 이거 하면 돈 될 것 같다. 막 이게 주식하는 게 재밌고 이제 뭘 살까 이런 생각이 들고 흥미가 계속 지속되는 상황. 돈 벌면 좋잖아요. 재밌고 그런 거가 선순환되는 과정을 만드는 게 좋은 멘탈을 그게 좋은 멘탈이다. 그걸 유지하는 거 항상성을 유지하는 거
사실 심리가 무너지면은 뭐 주식 투자뿐만 아니라 뭐 개인 직장 생활, 뭐 자영업, 뭐 취미 생활 모든 거가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심리가 무너지면 어떤 일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멘탈 관리를 잘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종목을 매매할 때 제 멘탈에 악영향을 주기 전에 차라리 선댕을 하는 편입니다. 뭐 플랜이 있으면은 후속 플랜이 있으면은 뭐 홀딩을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러기 전에 선댕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게 더 돈 버는 길이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500회 기념으로는 이 멘탈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마무리는 질문사절. 제가 뭐 주식에 대해서 아는 게 별로 없어요, 사실. 그래서 질문하면은 제가 뭐 좋은 답변을 못 해드립니다. 아는 게 없어요, 제가. 질문사절합니다. 그리고 보통 질문을 하시는 분들의 그 내용을 보면은 이미 상황이 터져 있어. 그러니까 이미 조졌어. 그러니까 그 상황이 이미 교통사가 발생했는데 이미 질문 들고 오는 거야. 그러면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미 질문을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질문해야 되겠다. 그 상황이 오면 이미 상황이 안 좋은 상황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질문을 하기 전에 선택을 해야 돼요. 리스크 관리하시라고. 질문은 사절합니다. 묻지 마세요. 저 주식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리고 구독은 환영합니다. 네, 구독은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 영상이 좀 너무 길었네요. 참고하시는 용어로 기존에 제가 말했던 최근 흐름이 좋은 종목들에 대한 어떻게 된 건가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개인적인 대응을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마무리하면서 멘탈 관리에 대한 거. 그러니까 멘탈을 좋게 유지하세요. 그럼 좋게 하다 보면 주식판에 있으면 언젠가 뭐 기회가 옵니다. 자, 호흡방TV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일요일 되세요.